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시가 됐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과 이렇게 에스테틱 기준 15분 방송으로 이제 원장님들과 처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생방송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가슴이 좀 두근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영업팀 조하람 매니저라고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날씨가 굉장히 추워짐에 따라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해지고 그 건조함으로 인해서 없었던 트러블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트러블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민한 피부, 예민한 피부, 그리고 여드름 피부에 좋은 라인이 이제 악센 라인이 있죠. 그 중에서도 여드름에 효과적인 상품이 대표적으로 AC 클리어 앰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드름에 왜 악센 AC 클리어 앰플이 좋은지, 여드름은 왜 발생을 하는지 그 기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은 왜 발생을 하게 될까요? 자, 앞에 보이시다시피 표피의 구조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표피는 크게 5가지 층으로 분류를 하지만 우리 피부에 있어서는 투명층은 없기 때문에 투명층은 제가 제외를 하고 이렇게 4가지 층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저층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드름에 관련된 세포, 주요 세포만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이후에 이제 시간을 내서 표피나 진피를 조금 더 원장님들과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저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층은 이제 단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단층 구조,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세포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서로 산소와 영양분을 주고받는데 원활합니다. 이 기저층은 단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저층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모든 세포들은 분열을 하죠. 그래서 이 단층 구조로 있었던 이 세포들이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숫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층을 우리가 유극층이라고 불리죠. 이 유극층도 유극층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극층은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의 숫자도 많아지고 이 공간도 기저층에 비해서 5배, 6배 증가를 하게 됩니다. 5배, 6배 증가를 하고 세포의 숫자가 증가를 하기는 했으나 이 공간을 채울 만큼 증가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포들 사이사이 공간이 생겨요. 근데 이 유극층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따지면 영유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사람에 있어서 영유아기는 엄마로부터 이제 그런 케어를 받아야 잘 성장을 할 수 있듯이 이 유극층의 세포들도 기저층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가시관을 만듭니다. 이 뾰족한 가시관이 있을 유, 가시극자를 써서 유극층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유극층의 뾰족한 가시관이 뭘로 되어 있나라고 봤더니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 단백질을 데스모좀이라고 부릅니다. 이 데스모좀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제가 언급을 드릴 예정이니 원장님들께서 꼭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과립층을 지나서 각질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질층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질층은 에피더미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각질층은 우리가 정상 범주가 14장에서 20장 정도의 각질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각질의 겹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장에서 20장 정도의 각질이 들뜨지 않고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접착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세포간 지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세라마이드 그리고 이제 피지에 있는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접착제 성분 중에서도 침류성에 속합니다. 하지만 침류성뿐만 아니라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친수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연보습인자, NNF 그리고 데스모좀이 있습니다. 데스모좀은 제가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급층의 가시관이
데스모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데스모좀이 접착제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스모좀은 가립층에 올라갈 때 어떠한 물질이 기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물질이 기생을 하게 되냐면 이 데스모좀에 조직판 밀입자라는 이 물질이 기생을 하게 됩니다. 이 조직판 밀입자는 이 유국층에서 가립층, 각질층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각질층 맨 꼭대기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이 자기가 기생하고 있었던 데스모좀을 잘라냅니다. 그렇다면 이 접착제 역할을 했었던 이 데스모좀이 끊어짐에 따라서 각질, 맨 위에 있는 각질이 너덜너덜해지면서 각질이 탈락이 됩니다. 따라서 이 층판소체, 이 조직판 밀입자가 건강한 피부이며 이 각화주기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노화된 피부, 그리고 이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조직판 밀입자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드름의 발생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드름 발생을 하고 임신성 그리고 이제 사춘기 이후로 수분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또 여드름 발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전 인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피지와 유전 인자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다시피 피지가 과잉 분비가 되고 그리고 모공이 과각화되는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공 안에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좋은 환경 조건이 되면서 염증이 발현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부 타입을 뭐 3가지 피부 타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상, 지성, 중성 이렇게 정상, 지성, 건성 이렇게 3가지 피부 타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중에서도 피지가 많은, 피지의 준비물이 많은 지성 피부가 여드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성 피부가 다 여드름이 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약 80% 정도가 여드름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어떤 유전인자일까요? 네, 이 모공 입구를, 모공 각질을 빨리 만들어내요. 다른 피부보다 각질의 숫자를 한 20배 정도 빨리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직판 밀입자는 다른 피부보다 현저하게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스모좀을 이렇게 끊어내서 단백질을 끊어내서 각질을 탈각을 시켜야 되는데 각질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탈각은 잘 못 시키게 되니까 모공 내에 각질이 쌓이면서 그게 안에 균이 번식이 되는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전인자를 제거를 시켜주면 안에 염증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여드름이 호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여드름에 좋은 상품인 악센 클리어 앰플이 있습니다. 악센 클리어 앰플에는 대표적으로 아하, 바하,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성분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산이죠. 수용성 산이기 때문에 이 모공 내에 있는 이 가각화되는 각질을 이렇게 잘 탈락시켜주는 성분이고요. 바하 같은 경우에는 모공 속 안에 있는 피지, 불필요한 피지를 탈락시켜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모공 내에 있는 그런 유전인자를 잘 제거를 시켜줄 수 있고요. 파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을 넣어주는 성분입니다.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번들번들거리고 이거 미끄덩거리는 게 싫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게 클렌징을 합니다. 클렌징도 굉장히 과도하게 하고 딥클렌징도 너무 과도하게 하고 번들번들거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크림도 바르지 않고 로션만 바르는 등 이렇게 나쁜 생활 습관이 결합되면서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여드름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피부는 굉장히 똑똑해서 내가 이 피지를 불필요하게 많이 가져가면 피부 입장에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이 피지를 분비를 하는데 이 피지를 제거해? 화가 나서 오히려 2배, 3배 많은 피지를 증가를 시키고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여드름은 악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있어서 피지를 뺏어가되 수분을 채워주면서 너 거 뺏어간 거 아니야 라고 피부를 달래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성, 지용성 그리고 수분을 넣어주면서 이 여드름 관리를 해주신다면 여드름 관리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이제 AC 클리어 앰플로 관리를 했을 때 관리 전과 관리 후입니다. 관리 전에는 이제 굉장히 울긋불긋하죠. 항상 여드름 피부를 보면 피부가 굉장히 뜨거워요. 따뜻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열감을 통해서 계속 수분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피부가 민감하고 여드름이 점점 악화가 되는데 여드름 앰플, 이 악센 클리어 앰플로 관리를 하고 나서 굉장히 피부 안색도 좋아지고 여드름 등급도 굉장히 호전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악센 클리어 앰플과 궁합 상품인 트로이필이 있습니다. 이 트로이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관리를 하기 전에 기초를 증진시키는 첫 단추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트로이필은 여드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로이필이 각화 주기를 정상화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어서 각질을 자꾸 쌓아놓는데 이 트로이필로 관리를 하면서 이 각화 주기를 정상화시켜주면 훨씬 더 그런 유전인자를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화장품으로 내가 원하는 곳까지, 표피에 원하는 곳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는 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분 저지막이라는 층이 있기 때문에 표피의 깊숙이까지 내가 원하는 곳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이 트로이필로 관리를 했을 때 모공이 열려 있잖아요. 그 모공이 열려 있을 때는 굉장히 황금기입니다. 그 황금기 때 이 악센 클리어 앰플로 2차적으로 도자로 이 악센 클리어 앰플로 관리를 해주시면 이 염증이나 각질이 효과적으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연결해서 원장님들께서 관리를 해주시면 더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드름이 왜 발생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그거에 있어서 좋은 상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거랑 연결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들과 처음 시범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